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6월에 볼만한 전시입니다. 벌써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 번째 추천 전시는 현재 DDP에서 열리고 있는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입니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까르띠에는 장인의 기술로 독보적인 보석의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전시는 이런 까르띠에의 아름다움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소재의 변신과 색채에서는 까르띠에의 노하우를 보여주는데요. 메탈이나 스톤 같은 소재와 색채를 다루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까르띠에가 풍부한 색채를 사용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인데요. 이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러시아 발레단 발레리스의 의상과 무대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레온 박스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의 강렬한 색상과 오리엔탈 스타일은 당시 프랑스 상류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까르띠에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다음 형태와 디자인 챕터에서는 까르띠에가 표현하는 선과 형태를 테마별로 전시합니다. 자연, 건축, 그리고 패션이나 일상적 요소에서 영감을 받은 까르띠에 디자인을 조명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크래쉬워치는 사고로 망가진 시계에서 힌트를 얻어 선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과거와 현재, 문화를 넘나드는 까르띠에 호기심을 바탕으로 탄생된 독보적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문화 전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경의 없이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명목하에 쉽게 타문화를 가공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까르띠에는 오랜 시간 동안 헤리티지를 유지해온 브랜드입니다. 빠르고 일시적인 특징을 보이는 패션 산업에서 브랜드는 영속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데요.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와 함께 이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만의 전략을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MZ세대들에게 핫플로 알려진 그라운드 시소 서촌에서 열리는 힙노시스 롱플레잉 스토리입니다. 힙노시스는 폴 맥카트니, 핑크 플로이드 같은 록스타들의 앨범 커버 디자인을 제작했던 런던의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전시는 음악과 디자인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힙노시스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힙노시스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1960년대는 북미와 유럽에서 전쟁의 여파가 회복되고 가정 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10대들이 용돈을 받기 시작하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즉 대중문화가 부상한 시기였는데요. 당시 런던은 대중음악의 황금기이자 유스컬처의 중심이었죠. 이런 가운데 힙노시스는 젊은 생각과 창조적인 영감으로 새로운 형식의 앨범 커버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힙노시스는 아티스트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업을 했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그들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앨범 디자인은 단순한 표지가 아닌 아티스트 그 자체의 상징이자 그 당시의 시대적인 감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힙노시스와 아티스트들과의 관계, 힙노시스의 독창적인 디자인 제작 과정, 그리고 시대적인 분위기와 음악과 디자인의 관계를 탐구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고 혼합되는 것이 익숙해진 오늘날 전시를 통해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작업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추천 전시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열리는 스티븐 해링턴 스테이 멜로입니다. 스티븐 해링턴은 미국 작가이자 디자이너인데요. 그는 캘리포니아 풍경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색감의 캐릭터들을 창조했습니다. 쉬우면서도 인스타그래머블하게 느껴지는 매우 요즘 시대다운 전시이지만 작품의 이면에는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개인의 불안감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적 요소로 심오한 주제들을 친근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전시 제목인 스테이 멜로는 작가의 잠재의식을 상징하는 캐릭터인데요. 1전시실에서는 캐릭터 멜로의 시선을 따라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균형, 불안, 잠재의식,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환경 문제들을 멜로와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2전시실과 3전시실에서는 작가의 작업 과정과 드로잉을 전시합니다. 해링턴은 판화,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했는데요. 최근 디지털 드로잉까지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예술의 단면임과 동시에 오늘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전시실에서는 나이키, 크록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디자인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예술가와 디자이너 경계를 넘나들며 감각적인 작업을 선보여온 해링턴은 성공적인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전시를 통해 예술적이면서도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감각을 지닌 해링턴의 만화 세계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멜로를 따라가며 우리 개인의 고민들도 함께 공감해보면 좋겠습니다.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네 번째 전시는 북유럽풍의 인상주의를 만나볼 수 있는 새벽부터 황혼까지입니다.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스웨덴 국립박물관과 협업하였습니다. 북유럽의 풍경화가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할 만큼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빛을 머금은 풍경의 프랑스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던 북유럽 화가들이 프랑스의 인상주의를 만나면서 북유럽의 빛이라는 북유럽만의 감수성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화사한 햇빛을 담은 그림이 아닌 회색빛을 감도는 스산한 빛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야말로 북유럽의 화풍이죠. 전시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북유럽에서 두드러진 예술과 북유럽 특유의 화풍을 소개합니다. 북유럽의 인상주의는 빛을 적극 활용하지만 자국의 일상생활과 노동의 장면을 그리면서 북유럽의 풍경을 묘사합니다. 특히 덴마크의 작은 마을 스카켄에 모인 예술가들은 빛과 인물을 연구하며 회색빛, 안개가 감도는 북유럽의 풍경을 그렸는데요. 이는 북유럽 특유의 회화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 화가들입니다. 북유럽의 혁신적 변화는 여성 화가들에게서도 나타났는데요. 당시 보수적인 미술계에서 특히 유럽의 변방이었던 북유럽의 여성 화가들은 뛰어난 역량을 가졌음에도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핀란드의 뭉크라고 알려진 여성 화가 헬렌을 그린 영화 헬렌 내 영혼의 자아상을 통해 북유럽 여성 화가의 사회적 위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유럽 회화에서 재미있는 점은 신뢰와 아동에 대한 표현인데요. 낮이 짧은 북유럽 화가들은 실내로 들어와 빛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 표현된 집안의 장식들은 따뜻하면서도 이상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장자크 루소의 영향을 받아 아동이 주요 그림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북유럽의 빛, 여성 화가들의 도전, 그리고 실내 장식과 아동에 대한 표현까지 소중한 햇살 속에서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북유럽의 그림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6월에 볼만한 전시였습니다. 앞으로도 패션으로 있는 미술은 재미있는 문화예술 이야기와 전시, 그리고 투어리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